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지수표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 백지수표. 말만 들어도 글쎄요, 가슴이 뛰나요? 백지수표 받는다면 대단하겠죠. 네.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듣죠. 야, 누구 백지수표 받았다더라. 쓰고 싶은 대로 쓰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과 관련된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단어는 백지수표입니다. 보니까 백지가 땅지자네. 종이지자가 아니고 땅지자네. 이렇게 눈치 빠른 분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 땅지자를 쓰는지. 네. 백지, 특히 땅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흰 백자, 우선 한자를 보면요. 대략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땅지도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에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손수도 그렇고, 표할 때, 표도 우리가 많은 그 낱말을 만드는 그런 글자입니다. 네, 한자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표 같은 것은 또 설명하자면 또 얘기가 좀 길기 때문에 일단 대략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지라고 할 때는 흰 종이를 얘기하죠. 아무것도 이렇게 쓰여지지 않은 그런 흰 종이, 하얀 종이를 백지라고 합니다. 네, 뭐 국어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빛깔의 종이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종이다. 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린 애들도 백지 하면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낱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백지라는 것은 종이 지자를 썼어요. 종이를 뜻하는 종이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 낱말인 백지수표의 경우에는 땅지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땅지자를 쓰는 낱말이 있거든요.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땅지자를 쓰는 백지는 농사가 안 돼요. 거둘 것이 없는 땅. 이거는 백지다. 흰 땅이다. 그냥 놀고 있는 땅이다. 아무것도 이렇게 소출이 없는 그런 땅이다. 그것을 우리가 백지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땅과 관련된 일을 잘 하지 않다 보니 뭐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아, 그런 것도 백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근거가 없는 상태, 아무 근거 없는 것을 백지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하면 생판으로 뭘 한다. 자, 어떤 사람이 별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옆에서 백지 무슨 사업이냐, 또는 백지에 무슨 사업이냐, 그 얼렁뚱땅 뭐 뜬금없이 생판으로 뭘 할 때 우리가 백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아무 근거도 없이 막 그런 의미로도 쓰는 낱말입니다. 네, 이 낱말은 오늘 다루는 낱말은 아니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낱말 중에 발음이 같은 글자, 종이 지자를 쓴 그런 것들 우리가 가끔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백지 위임장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백지. 또 백지 동맹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지 상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백지 위임장은 아무것도 적지 않고 뭐 이름만 적어주고 뭘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뭐든지 내가 위임을 해주겠다. 백지를 주고 그 쓴대로 내가 따르겠다 해서 하는 것을 백지 위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지 동맹이라는 것도 글쎄 요즘은 잘 없겠죠. 옛날 같은 경우 가끔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시험을 치다가 시험 문제에 답을 하나도 적지 않고 그냥 다 교실 밖으로 나오는 걸 백지 동맹이라고 하죠. 자, 우리 시험 못 치겠다. 그대로 그냥 답 제출하지 말고 그대로 내 하는 것을 백지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지 상태라는 것은 흰종이 같은 상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전혀 모르는 상태를 아예 백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나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백지 상태야. 너는 그 친구 그 문제는 전혀 몰라. 그 친구도 백지 상태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다 종이 지자를 씁니다. 종이라는, 흰 종이라는. 자, 그런데 오늘 이 낱말 백지 수표라든지 백지 어음이라고 할 때는 이걸 땅지자를 씁니다. 땅지자입니다. 백지 수표라는 것은 어떤 수표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발행인은 누구고 뭐 금액은 얼마고 날짜를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식은 일정되어 있는데 그 양식에 공란이 되어 있는 것을 백지 수표라고 합니다. 백지 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음의 양식에 공란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공란일 수 있고 또 뭐 이름만 공란일 수 있고 또는 금액만 공란일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선언는 대로 이렇게 이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지 수표라든지 백지 어음이라든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듯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말을 쓰기는 씁니다. 백지 수표, 백지 어음. 중요한 것은 똑같은 백지라는 낱말이지만 어떤 것은 종이지를 쓰고 어떤 것은 땅지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백지와 관련된 말이 나올 때는 종이지자를 쓰는 경우가 많고
백지수표나 백지음이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땅지자를 쓴다. 특별한 난만 이렇게 공란으로 두는 것, 그런 것을 백지수표, 백지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과 아울러 사실은 하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낱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문. 이 말에 대해서 이것이 한자라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의 일을 천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련된 일을 인문, 천문, 인문, 또 땅과 관련된 것을 지문이라는 이런 뜻의 용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천이나 구릉이나 지태, 이것은 못을 얘기합니다. 못 같은 것. 따위에 대지, 우리 이 땅의 온갖 상태를 지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천문이라고 하듯이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문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지리학이다. 그리고 위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오늘 제가 의심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희곡 따위에서 해설, 대사 이외의 글, 곧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표정이나 말투 등을 지시한 글, 이것을 지문이라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어떤 국어 시험을 친다 했을 때 설명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그 설명을 우리가 지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세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우리 학생들이고 예전에 시험을 쳐본 사람들은 다 아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입학시험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런 걸 치다 보면 지문이 짧았다, 지문이 길었다, 또는 지문이 어려웠다, 지문이 전혀 보지 못한 지문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쓰는 것이 이 땅지자를 씁니다. 왜 땅지자를 썼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희곡 따위에서 사람이 대사를 하거나 또는 해설하는 것, 그 이외에 이때는 이런 표정을 지어라, 이때 이런 효과음을 내어라 하는 그런 걸 적는 것을 이제 지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왜 지문이라 하는지 제가 조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렇게 답해 놓은 것은 사전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지자는 이렇게 설명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지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좀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지시한 글이라 하고 그 뒤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지시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지시문이다. 지시문을 줄여서 지문이라 할까 생각했는데 이 지시할 때 지는 가리킬 지자거든요. 지시한다 할 때는 땅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시할 지에서 이 지시문을 줄인 것도 아니고 왜 지문이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선에서 거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백지수표도 땅지자를 쓴다. 백지음도 땅지자를 쓴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설명문, 그것도 땅지자를 쓴다. 이 정도, 그런가 정도에서 거치더라도 그렇구나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